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만 특정 바이러스에 면역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과 유럽의 연구진은 수천 명의 한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면역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를 본 순간 연구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왜 한국인들만 이 바이러스의 저항력을 가지고 있을까?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면 할수록 한국인들에게만 특별한 공통점이 존재했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의학 저널까지 이 연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의사들이 충격에 빠진 이 연구 결과. 과연 한국인만 면역을 가진 이 특별한 요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잠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바이러스 면역 연구를 진행하는 면역학자 에드워드 밀러 박사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면역 체계를 연구하며 다양한 인종과 환경이 면역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발견한 사실은 제가 예상했던 모든 가설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는 면역력 강화와 바이러스 저항성에 대한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저희 연구팀도 이에 발맞춰 인종별 면역력 차이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과 협력하여 진행된 이 연구는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등 다양한 지역의 수천 명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면역 반응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계적 연구였습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면역력의 차이는 주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인종별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특정 그룹이 압도적으로 면역력이 뛰어나다는 결과는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인 샘플에서 유독 강한 면역 반응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오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저는 연구진과 함께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샘플을 제공한 한국인 그룹이 특정 연령대나 건강한 사람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닌지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샘플링이 철저하게 무작위로 이루어졌고 다양한 연령과 건강 상태를 가진 한국인들 모두에서 비슷한 면역 반응이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동일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한국인 샘플에서는 면역세포가 훨씬 빠르게 활성화되었으며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능력이 다른 그룹보다 뛰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후 인체의 면역 반응이 최대로 활성화되기까지 수일이 걸리지만 한국인 샘플에서는 단 몇 시간 만에 강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한데? 처음 이 데이터를 본 저는 의심부터 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동료 과학자들 또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단순한 통계적 오류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실험에서도 한국인들의 면역 반응이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동아시아권에 속하는 중국인, 일본인 샘플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인들의 면역력은 현저히 강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인들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 우리 연구진은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가장 먼저 떠올랐지만 기존의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유전자는 일본인, 중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역 반응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DNA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혀 새로운 가설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혹시 한국인들만이 공유하는 독특한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연구는 단순한 유전자 연구에서 점점 더 한국의 식습관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해 더 깊은 연구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연구가 거듭될수록
우리는 기존 면역학 이론을 뒤집을지도 모를 엄청난 발견의 초입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면역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자 연구팀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의심했고 또 다른 이들은 기존의 면역학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특정 인종이 이 정도로 면역력이 뛰어날 리가 없어. 뭔가 실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회의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면역학 분야에서 수십 년간 정립되어 온 이론들이 이 연구 하나로 인해 도전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학의 기초를 다시 써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기존 연구 논문들과 비교해 보아도 특정 국가나 인종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높은 면역 반응을 보이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이 다른 동아시아권 국가들과도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기존의 유전적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연구 결과를 더욱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실험을 설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중국인, 서양인 등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단순한 혈액 분석을 넘어 장내 미생물과 환경적 요인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식습관이 면역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식단을 통제하는 방식의 연구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특정 기간 동안 한국식 식단을 제공하고 그들의 면역 반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연구 결과를 학회에 발표하자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연구에 흥미를 보이며 추가 실험을 제안했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여전히 기존 이론에 반한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서구권 연구진 중 일부는 이런 결과가 정말 사실이라면 기존 면역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저명한 과학자들은 우리의 논문 게재를 반대하며 동료 검토 피어 리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추가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논문 심사는 예상보다 길어졌고 연구팀은 더욱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연구를 더욱 확장하여 한국인들의 면역 체계가 강한 이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연구는 단순한 실험을 넘어 전 세계 면역학계의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처음에는 한국인의 강한 면역력이 유전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면역력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유전적 요인을 중요한 요소로 꼽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데이터를 분석하면 할수록 단순한 유전적 차이로는 이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유전자가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아시아계인 일본인, 중국인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인들만 유독 강한 면역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전자 구성이 아주 다른 것도 아니었는데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건 기존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야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유전적 요인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환경, 특히 그들의 생활 습관이 면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먼저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위생 수준이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 씻기 문화가 철저하고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위생적인 생활 습관만으로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에서는 면역 체계가 약해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한국인들의 식습관에 주목했습니다. 연구진이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먹어온 발효 음식이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는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막걸리 같은 발효식품은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식품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조절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과 서구권에서 자란 한국계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같은 한국인이라도 서구식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구성이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과 현저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면역력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인의 강한 면역력은 단순한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추가 실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연구를 설계했습니다. 한국식 식단을 일정 기간 유지한 외국인들과 서구식 식단을 유지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장내 미생물 변화를 추적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한국식 식단을, 다른 한 그룹은 서구식 식단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자 한국식 식단을 섭취한 외국인 그룹에서는 장내 미생물 균형이 점점 한국인과 비슷하게 변화했고 면역 반응 또한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서구식 식단을 유지한 한국인의 경우 면역력 지표가 점점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면역력은 단순한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발효 음식이 실제로 면역력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식습관을 따른다면 면역력이 강화될 수 있을까요? 연구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욱 심층적인 연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국식 발효 음식과 면역력의 관계를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향후 세계 의료계와 식품 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연구진은 유전자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던 중 한 과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가설을 세웠어요. 혹시 장내 미생물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쉽게 말해 우리 몸속, 특히 장에 서식하는 수많은 미생물들을 의미하는데 이 작은 생명체들이 면역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연구팀은 한국인들의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특히 발효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한국인들의 장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특정 유익균이 다량으로 존재했어요. 이 균들은 단순히 장 건강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전신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연구진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외국인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봤어요. 놀랍게도 이들 역시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한국인과 비슷한 장내 미생물 패턴을 보였어요. 즉, 특정한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발견은 기존 면역학 이론을 완전히 뒤집을 만큼 중요한 연구 결과였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연구팀은 추가로 한국인과 외국인의 면역 반응 차이를 실험하기 위해 특정 감염성 질환에 대한 항체 반응을 비교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한국인의 면역 체계는 감염병에 대한 초기 반응이 훨씬 빠르고 강력했어요. 특히 장내 미생물이 균형을 이룬 사람일수록 더 뛰어난 면역 반응을 보였어요. 결국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이 면역력의 핵심 요소라는 게 점점 확실해졌어요. 이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 전 세계 의료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제 의학계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 단순한 약물 처방이 아니라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인의 특별한 식습관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연구진은 특정한 한국 음식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추가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 중에서도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김치를 꾸준히 섭취한 실험 참가자들은 4주 후 장내 유익균 비율이 30% 이상 증가했고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크게 높아졌어요. 단순한 음식 하나가 인체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사실은 연구진마저도 놀라게 만들었어요. 또한 연구진은 장내 미생물과 정신 건강의 관계도 조사했어요. 장내 미생물이 균형을 이루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고 우울증과 불안 증상이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식 식단을 따랐던 외국인 실험 참가자들 역시 정신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보고를 남겼어요. 이는 단순한 면역력 증가를 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였어요. 결국 연구진은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이 단순한 건강 요소가 아니라 전신 면역력과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 연구 결과는 전 세계 의료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식 식습관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 이제 한국의 식습관이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앞서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그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발효 음식이에요. 한국 음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발효를 활용한 식문화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연구진은 한국인들이 자주 먹는 김치, 된장, 청국장 등의 발효 음식이 면역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했어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김치를 하루 200g씩 4주 동안 섭취하게 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어요. 참가자들의 장내 미생물 균형이 더욱 건강한 상태로 변화했고 면역세포 활성도가 증가했어요. 특히 자연 살해세포라 불리는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35% 이상 증가한 것이 확인됐어요. 이 세포는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왜 발효 음식이 이런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걸까요? 연구진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과 유익균이 면역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김치에서 발견된 특정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은 장내에서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해로운 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된장과 청국장에서 발견된 바실러스균은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연구가 단순한 실험 결과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구진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식습관 변화 실험을 진행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 이상 된 외국인 그룹과 1년 미만 머문 외국인 그룹을 비교해 봤더니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며 한국 음식을 자주 섭취한 사람들의 면역력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한국의 발효 음식이 장기간 섭취할 경우 면역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증거였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연구진은 또 다른 실험을 진행했어요. 한국식 식단을 전혀 먹어본 적 없는 서양인들에게 8주 동안 김치와 된장을 포함한 식단을 제공했어요. 이들이 8주 고인 변화는 실로 놀라웠어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장 건강이 좋아졌다고 보고했고 감기와 같은 잔병 치레가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많았어요. 심지어 몇몇 참가자는 피부 염증이 완화되거나 아토피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도 경험했어요. 이 연구 결과는 전 세계 영양학계에도 큰 충격을 주었어요. 기존의 서양식 식단이 고기와 가공식품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한국식 식단은 발효 음식과 채소 섭취가 많아 장내 환경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결국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맛있는 전통 음식이 아니라 인류의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거예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의 발효 음식 문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는 김치와 된장을 건강식품으로 분류하고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한국의 발효 음식은 단순한 전통 음식을 넘어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셈이에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발효 음식 문화는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발전해왔지만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중요한 건강 비법이 되었어요. 한국인들의 강한 면역력의 비밀이 바로 이 식습관에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보건 전문가들이 한국의 생활 방식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부 연구자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한국인의 면역력이 실제로 더 강하다는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전 세계 과학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과 미국에서는 한국식 식습관이 어떻게 면역력을 높이는지 더욱 면밀하게 연구하기 위해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장기적인 실험을 진행했어요. 특히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은 한국 음식과 서양식 식단을 비교하는 대규모 실험을 시작했어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기존 서양식 식단을, 다른 한 그룹은 김치, 된장, 나물 등으로 구성된 한국식 식단을 12주 동안 섭취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건강지표 변화를 분석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국식 식단을 섭취한 참가자들은 면역세포 활성도가 평균 40% 이상 증가했고 장 건강지표 역시 크게 향상되었어요. 특히 항염작용과 감염 예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죠. 반면 서양식 식단을 유지한 그룹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몇몇 참가자는 기존보다 면역 반응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쏟아지면서 서양에서는 한국의 식습관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 자체를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어요. 한국의 위생 문화, 공동체 생활 방식, 심지어 사우나와 찜질방 같은 건강관리법까지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서양 연구진들은 한국인들이 왜 상대적으로 감염병에 강한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한 식습관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을 분석했어요. 특히 일본과 독일의 과학자들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활발한 신체 활동이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걷는 양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월등히 많았고 이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즉, 면역력은 단순한 음식 섭취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한국의 공동체 중심 문화도 연구 대상이 되었어요. 연구자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공동생활, 그리고 이웃과의 교류가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어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데 한국식 생활 방식이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들이 발표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연구 결과가 쌓이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식 건강관리법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미국과 유럽의 일부 병원에서는 한국식 식단을 기반으로 한 면역력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몇몇 학교 급식에서도 김치와 된장이 포함된 메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몇몇 국가에서는 한국식 건강법을 적용한 웰니스 프로그램까지 출시하면서 한국의 생활 방식이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인정하는 건강법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 방식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식습관, 생활 방식, 그리고 면역력을 지키는 문화가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연구되고 적용되기 시작한 거죠. 한국이 이렇게까지 주목받게 될 줄 과연 누가 예상했을까요?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전 세계가 한국을 연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전통과 생활 방식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면역력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국을 연구해온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어요. 바로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죠. 전 세계의 연구자들은 한국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단순한 문화적 특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따라 몇몇 국가에서는 한국의 건강관리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정책을 시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급식과 병원 식단에 한국식 발효 음식이 포함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몇몇 의료기관에서는 김치 유산균을 활용한 건강보조제를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에요.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해요. 또한 한국의 생활 방식에서 배울 점도 많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어요.
특히 공동체 문화와 사회적 유대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습관, 이웃과 소통하는 문화, 그리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포함한 한국인의 생활 패턴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제는 단순히 한국을 연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의 방식을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식 건강법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일본과 독일에서는 한국의 건강식단을 기반으로 한 연구소까지 설립되었어요.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는 한국식 생활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문화나 예방 중심의 의료 시스템, 심지어 온돌 문화와 같은 전통적인 건강관리법까지도 해외에서 관심을 받고 있어요. 한국의 찜질방 문화 역시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유사한 개념의 웰니스 센터를 도입하는 곳도 생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명확해요.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생활 방식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 세계가 한국의 전통 식단과 건강 습관을 연구하며 배우려는 지금 우리 스스로도 이를 잊지 않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때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전통을 잊어버린다면 과연 미래에는 누가 한국을 배우려 할까요?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건강한 생활 방식, 그 중심에 한국이 있어요. 우리가 이 가치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면 한국은 단순한 국가를 넘어 전 세계 건강혁명의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한국의 면역력 비밀과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어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